흔히 뇌가 섹시한 사람을 두고 뇌생남 또는 뇌생녀라고 부릅니다. 뇌가 섹시한 만큼, 즉 머리가 좋은 만큼 자신의 소신이나 그 소신의 이유, 그리고 주관이 뚜렷하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뇌생녀로, 헐리우드에서는 국민 여동생으로 잘 알려진 한 여배우가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자신의 SNS에 한복 인증샷을 올리며 한국 전통 의상임을 강조해 화제가 됐는데요. 이미 중국의 한복 공정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런 인증샷까지 올렸던 그녀의 한국 사랑은 진심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의 예능 트렌드는 자연스럽게 변해왔습니다. 코미디언이 주를 이루던 예능계는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일반인들을 출연시키면서 유명인으로 만들어버렸고, 셰프들이 조금씩 출연하더니 어느새 방송계에서는 셰프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여전히 요리와 셰프의 조합은 꽤나 많은 시청률을 보장하고 있죠. 그러다 TV조선의 미스트롯을 시작으로 트롯 열풍이 시작되더니 이제 어느 방송을 돌려도 트롯 가수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지 중심이 되지는 못했지만 뇌생남이라는 컨셉으로 관심을 끌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TVN에서 방영됐던 문제적 남자라는 프로그램이었죠. 이 프로그램은 6명의 남자들이 출연해 난이도 최상급의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자신들의 뇌가 섹시함을 증명하는 컨셉이었고, 출연자들은 전부 높은 IQ를 보유했었죠. 그랬던 이 프로그램에 한 번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헐리우드 배우가 출연합니다. 바로 클로이 모레츠라는 배우였죠. 그녀는 당시 다코타 패닝에 이은 헐리우드 여동생 포지션으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랬던 그녀가 2016년 3월 아무 목적도 없이 한국을 방문해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죠. 보통 헐리우드 배우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이유는 자신의 영화를 홍보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지만, 그녀는 아무 목적 없이 단순히 한국이 좋아서 방문했죠. 그리고는 색다른 방송을 하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고, 당시 제작진은 출연자들의 모든 스케줄을 조정해 그녀를 게스트로 초대해 녹화하기도 했죠. 해당 방송에서 그녀는 자신의 주관과 소신을 분명히 밝히면서 뇌생녀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는데요. 당시 갓 20살을 넘긴 그녀는 외모보다는 똑똑한 사람을 좋아한다거나 나는 혜택을 많이 받고 자란 백인 여성으로 헐리우드 업계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여성의 교육에 큰 관심이 있다는 등 뚜렷한 자기 주관을 드러냈습니다. 게다가 당시 미국에서 큰 이슈였던 대통령 선거를 두고 정치적인 소신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헐리우드에서 큰 사랑을 받던 그녀의 갑작스러운 방한, 그리고 문제적 남자에 출연하는 등 여느 헐리우드 배우와는 다른 행보에 다음날 그녀는 하루종일 포털 사이트 검색 상위를 차지하기도 했죠. 이 여배우는 사실 미국에서 다코타 패닝에 이은 국민 여동생 포지션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킥애스라는 영화의 귀여운 핫걸로 기억하지만 사실 그녀는 1997년생으로 올해 나이 불과 23살에 불과합니다. 킥애스가 그녀의 데뷔작은 아니고 그녀가 8살이던 2004년에 찍었던 미드 가디언으로 데뷔했는데요. 그러다 킥애스가 대박나면서 그녀의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8살부터 방송에 출연하기 시작해 쌓인 탄탄한 경력과 연기력, 상대방을 녹일 것 같은 고혹적인 눈빛과 당당한 말투,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매력적인 외모는 그녀를 헐리우드 탑배우로 이끌기에 충분했죠. 그러나 꽃길만 걸으며 예쁘고 아름다운 영화만 찍을 것 같은 클로이 모레츠는 상당히 의외의 필모그래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풍기는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어두운 영화에 자주 출연했죠. 제2의 다코타 패닝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녀지만 이제껏 출연한 영화의 대부분은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배우 초반에 찍었던 공포영화 아미티블 호러 시사회에는 나이 제한에 걸려 출입이 금지되기도 했었죠. 배우 생활 내내 찍었던 영화 목록만 보더라도 어린 나이에 소화하기에는 다소 어두운 분위기의 영화만 고수해왔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자신은 남들보다 행복하게 자라온 현실과는 다른 모습의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이 도전이고 그 도전을 계속하는 것뿐이라고 대답해 자신의 뚜렷한 주관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그녀가 유독 사랑하고 관심을 보이는 곳이 있었으니 태평양 건너 자리한 한국이라는 나라입니다. 문제적 남자에 출연하기 1년 전 클로이 모레츠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다짜고짜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게시합니다. 그리고는 최고의 한복 디자이너가 우리를 위해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만들어줬다면서 잊지 못할 것이라고 글을 남기죠. 공개된 사진에서 그녀는 친오빠인 트레버 모레츠와 나란히 한복을 입고 단아한 매력을 뽐냈는데요. 주황색 한복을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묶은 모습은 영락없는 천사 같다는 찬사가 쏟아지기도 했죠. 이 한복은 한복 대통령으로 불리는 박술려가 디자인해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중국이 한복을 중국 전통 의상이라고 우기는 통에 그냥 씩하고 넘어갔던 이 게시물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한복 대통령으로도 유명한 박술려 디자이너는 한 방송에서 한복과 관련된 다양한 인연을 소개했었는데요. 이제 곧 5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복을 디자인하면서 만났던 유명인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클로이 모레츠는 물론 가수 제이슨 브라즈와 어셔, BTS 등등에게 한복을 입혀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만나본 가장 인상적인 셀럽은 브리트니 스피어스라는 가수였다고 하죠. 그녀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삶을 살았던 팝스타로서 거만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한복에 대해 남다른 예절을 보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녀는 분홍색 족두리까지 착용한 모습으로 포토라인에 섰는데 연신 뷰티풀을 외쳤다고 하죠. 한복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지 그녀는 박술려 디자이너를 직접 찾아와 기념 촬영은 물론 너무 고마웠다면서 직접 손편지를 써 건네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엑스맨으로 유명한 휴잭맨은 자신의 딸이 핑크색 한복을 입고 킥보드를 타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고, 제시카 알바는 백전의 피플 인사이드에 출연해 한복을 두고 색상이 너무 아름답고 상당히 편해 마음에 든다며 감탄하기도 했죠. 한복에 대해 한국 전통 의상임을 강조했던 클로이 모레츠의 한국 사랑은 대단합니다. 지난 2015년 가족과 함께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했던 그녀는 여러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에릭남과 함께 서울의 곳곳을 다니며 맛집 투어를 다니기도 했고, 이때가 가장 즐거웠다는 인터뷰를 남기기도 했죠. 보통 영화 홍보를 위해 방문하는 여타 배우와는 달리 그녀는 그냥 한국이 좋아 방문하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2016년 방문했을 당시에는 4박 5일 동안 머무르며 광고 촬영 외에도 SNL 코리아에 한복 입은 며느리로 출연해 내 딸 금사월을 패러디한 연기력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막장 드라마의 필수 요소라는 출생의 비밀, 싸대기, 분노 폭발 등을 패러디해 보는 이들에게 엄청난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기존의 방한 스타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색다른 활동에 팬들은 열광했죠. 이외에도 그녀와 한국 인연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국을 방문했던 지난 2016년 3월 그녀는 개인 SNS에 사진 한 장을 게재합니다. 이 사진을 보고 팬들은 그녀가 드디어 소원을 풀었다고 축하한다는 인사를 건네기도 했는데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K-POP 소녀들이라는 글과 함께 그녀는 걸그룹 마마무와 찍은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몇 번의 방한으로 에릭남과 친분을 쌓은 그녀는 MBC 음악 중심을 방문해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들을 직접 만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녀는 마마무를 만나게 됐습니다. 며칠 전 한국을 방문해 개인 SNS에 걸그룹 마마무의 영상을 게재하면서 너무 재미있다면서 이 걸그룹에 대해 궁금증을 표했는데, 한국 팬들이 마마무라고 알려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불과 며칠 만에 직접 함께 만나 사진을 찍었습니다. 당시 그녀가 들었던 노래는 1cm의 자존심이라는 곡이었는데, 뮤직비디오를 보자마자 마마무 공식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9년 7월 25일 한국 애니메이션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으로 기대했던 작품 하나가 개봉합니다. 바로 레드슈즈라는 애니메이션으로 국내 애니메이션 팬들의 묵은 채증을 씻겨줄 만한 대작이라고도 불렸죠. 한국 애니메이션 업계에는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디즈니나 드림웍스, 픽사 등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모든 기업에는 수없이 많은 한국 애니메이터가 수두룩하고 핑크퐁이나 뽀로로 등 해외 어린이들의 마음을 훔친 작품들까지 존재하지만 유독 남녀노소 모든 연령대가 즐길 만한 애니메이션은 좀처럼 등장하지 못했다는 점이었죠. 이에 220억 원이라는 거대한 자본을 투입시킨 레드슈즈는 시사회에서 디즈니 애니메이션인 줄 알았다는 평이 줄을 이었고 기대감도 상당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레드슈즈에 참여한 제작진이 헐리우드 애니메이션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들이었습니다. 특히 애니메이션의 꽃이라는 캐릭터 디자이너로 겨울왕국의 엘사, 모아나, 주토피아, 빅히어로 등의 캐릭터를 디자인한 김상진 전 디즈니 수석 캐릭터 디자이너도 있었죠. 여기에 팬들이 더 큰 기대를 가졌던 것은 바로 레드슈즈의 주인공 목소리를 맡은 배우가 바로 클로이 모레츠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어두운 영화만 주로 맡았던 클로이 모레츠는 영화 시나리오를 받고 결정하기까지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시나리오를 받자마자 당장 수락 의사를 표했다고 하죠. 한국에 알려지지 않은 아주 작은 회사 이름도 모르던 상태에서 이를 승낙했다는 건 시나리오의 탄탄함 덕분일 겁니다. 유럽 필름 마켓에서 공개된 이후 전 세계 123개국에 선판매됐는데, 전 세계 애니메이션 산업에서 내로라는 수입 배급사들이 레드슈즈를 돈이 되는 애니메이션으로 평가했다고 볼 수 있죠.
비즈니스 사회에서 흔히 통용되는 용어로 레알 마드리드의 역설이 존재합니다. 2000년대 초반 레알 마드리드는 전 세계 최고 선수들로만 구성된 지구 방위대를 구축했으나 최고 성적을 내지 못했었는데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레드슈즈도 김상진 감독과 홍성호 감독 그리고 클로이 모레츠라는 훌륭한 라인업을 구성했지만 생각만큼 크게 흥행하지는 못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역설이 발생하고 말았죠. 그러나 이러한 도전이 계속될 때 한국산 애니메이션의 뎁스가 깊어지지 않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